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1일 새벽 6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의욕에 넘칩니다. 10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과반수인 56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하나의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개혁하는데 상당히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번 선거 결과를 존중하되 겸손하게 도취하지 않고 그러나 내부 개혁을 심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젊어져야 한다. 이 개파 정치 여기서 그만둬야 한다. 당대표, 원내대표 일신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할 때 꼭 전제로 하는 것이 이번에 한국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2030 세대와 중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는 이 점을 살려가야 한다 하는 이유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오세훈, 박형준을 지지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20 세대가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는 벌써 나왔는데 이번에 선거를 해보니까 이 30 세대까지 30대까지 반문재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 출구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구조사를 보면은 20대입니다. 20대 18세에서 29세 사이 박영선 34.1, 오세훈 55.3입니다. 그런데 30대도 만만치 않아요. 30대 박영선 38.7, 오세훈 56.5입니다. 40대는 비슷비슷합니다. 박영선 49.3, 오세훈 48.3. 이 20대와 30대가 거의 같은 비중입니다. 같은 비율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20대는 남녀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20대 남자는 오세훈 72.5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22.2. 이건 완전히 3대1입니다. 3대1. 압도적으로 오세훈 지지입니다. 20대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20대 여자는 오히려 박영선 지지가 44, 오세훈 지지가 40.9입니다. 20대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석이 필요한데 20대 이야기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20대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취업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20대의 특이점은 20대가 대부분 대학생 아니면은 군대 가 있거나 군대 가기 전이거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비교적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20대 여자는 왜 이러냐? 20대 여성의 문재인 정권 지지는 문재인 정권이 이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그만둔 그와는 별도로 상당히 성평등적인 여성에게 잘해주는 정권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아마 남자 20대 남녀가 이 데이트를 하면은 시국 문제로는 상당히 부딪힐 것 같습니다. 30대는 어떠냐? 30대는 남자에서는 오세훈 지지가 63.8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지지 32.6. 30대 여성은 달라요. 30대 여성은 박영선 지지 43.7, 오세훈 지지 50.6.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이 같이 문재인 정권 지지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50대, 60대로 가면은 이 성별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수와 중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수와 중도가 하나가 되고 20대, 30대가 반 문재인 국민의힘 지지로 돌았다. 이게 이번 압승의 인구학적인 특성인데 이 지지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대선에도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 20대, 30대 중도의 지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한다. 20대, 30대와 중도에 맞는 얼굴을, 맞는 이미지여야 한다. 이런 뭐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나이가 젊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가 아니라 그 뭐 요새 가장 초선 의원 중에 뜨는 사람이 있죠. 윤희숙, 서초구 출신 윤희숙 의원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아주 연설을 깔끔하게 하고 그 연설 한 5분 4분 연설이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 그리고 이번 유세 중에 있었던 연설, 이 연설을 소개를 하면은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과 섞지 말고 윤희석 부분만 딱 별도로 떼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려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이 윤희숙 씨의 연설에는 아주 문학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수사학을 배웠는지 보통 정치인 연설하고는 달리 사람의 마음을 잡는 그게 있고, 또 글도 잘 쓰고 해서 윤희숙 나이는 아마 50대 초반인데 윤희숙 당대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 세 분이 40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그 뒤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철성 선생은 야당 총재,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 애국운동의 지도자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 역사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시켜가지고 당신 40대 기수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세 분들이 다 40대 기수를 치고 나와가지고 당시에 야당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역사상 세대교체로서 가장 유명한 세대교체는 5.16입니다. 5.16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44살, 그리고 김종필 씨가 당시에 30대, 37, 30대, 40대가 주도한 게 5.16이었습니다. 그래서 5.16은 군사혁명이기도 하지만 세대혁명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젊어져 버렸습니다. 젊어졌다. 이번에 이 서울 부산 선거가 요구하는 바는 야당이 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집권당보다 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개혁. 이제 이번 선거가 보선과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이게 다 성격이 다릅니다.
보선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모델을 대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뭐냐 하면은 체제의 운명을 건 선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져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 집권 세력 중에는 감옥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법을 지켜서 할까요? 자, 문제는 2030 중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대충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인식은 2030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극단을 싫어한다. 극좌도 싫고 극우도 싫다.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을 좋아한다. 스마트한 거, 교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재미를 좋아한다.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젊은 지도자가 국민의힘 간판이 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쉽게 이길 수 있다. 왜냐? 2030 중도와 가까워지니까. 그게 아까 2030 여성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또 뭘 그렇게 아마 오선 의원이 가장 고참일 거예요. 국민의힘도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80대 김종인 씨가 있었으니까 그 당의 이미지가 좀 늙은 이미지였는데 그분이 나갔으니까 이제 간판을 내세울 때 나이를 중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한번 우리도 보수 정당도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2030 중도에 대한 잘 연구를 해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2030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이 문재인 정권의 선동이 안 넘어갔다는 겁니다. 선동이 안 넘어갔다는 게 뭡니까? 지원금 주는데 안 넘어갔고 남북관계에서 평화 사기극에 안 넘어갔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 이 팬데믹, 즉 코로나 사태로 세계 전체가 지금 독재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뿌리가 약한 데는 계속 독재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가 통제가 강해지고 재정 지출을 멋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고 아시아에서도 아마 참 유일한 경우입니다. 대만을 빼면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굉장한 민주주의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또 다른 형태의 뭐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권위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와도 다릅니다. 그는 그 주력 세력이 2030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감동적인 일이고, 이제는 60대 이상 되는 분은 앞으로 50대, 30대, 40대가 잘 되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역할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